네, 강서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열병합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는 주민과 어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열병합 발전소 사업을 맡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와 함께 이 시설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문경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집단의 본부장 문경성입니다. 예. 자, 공식 명칭은 따로 있겠지만 저희는 편의상 마곡 열병합 발전소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왜 이 시설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 질문부터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 지금 마곡 지구에는 마곡 택지 개발이 이제 진행되면서 지금 그 열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목동에 상당히 이제 의존해 왔는데 목동의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그쪽에서 받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곡에 그 이런 시설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그 열 수요를 보시면은요. 네. 지금 2018년 작년 실적 기준이죠. 네네. 지금 보면은 253기가칼로리의 시간당 지난해에는 그만큼이 필요하고 열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거 1기가칼로리는 주택 그 32평 기준 했을 때 한 200세대 정도 그런 네. 규모가 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그 시설은 좀 68기가가 갖춰져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전부 다 목동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것이 2024년 가면은 381기가칼로리. 그렇죠. 2030년 가면 416기가칼로리. 416, 거의 네, 2배 수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대폭 늘어난 네.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마곡에 불가피하게 그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시설을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보니까 유해하다라는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제 유해 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됐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고요. 특히 주민들은 이제 발암 물질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마곡 그 열병합 발전소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쓰는 연료는 100% 천연가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는 집안의 가스렌지라든지 그다음 가스 보일러 이런 쪽에서도 흔하게 쓰는 이제 그런 연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연료죠. 근데 이제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런 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뭐 방송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 시험 기관도 선정을 하시고 또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채취하는 과정 다 보시고 그래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신 건가요? 목동 열병합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시민분들이 이제 그 선정한 데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환경부에서 측정한 결과는 이제 벤젠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톨루엔이나 기타 그 유해 대기 오염 물질 이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우선 측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그 선정한 두 개 기관에서 측정한 것을 보면은 벤젠 톨루엔이 아주 극미량. 이거는 그냥 주변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그저 있는 그런 정도 아주 극미량 나오고 나머지 지금 그 유해 물질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검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준비하신 표를 보니까 대부분 불검출이라고 돼 있고 벤젠과 톨루엔만 배출 허용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로 기록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좀 사실은 이제 그 질소산화물이 좀 최근에 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에 대해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떼는 요 시설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마곡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 시설은 법적 기준을 보면은 이제 2001년 시설은 지금 40ppm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20ppm.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짓고자 하는 거는 4ppm으로
질 예정입니다. 예. 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철저히 이제 관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연 쓰레기를 태우는 거냐, 또 목동에는 왜 열병합 발전소보다 크게 짓는 거냐, 뭐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인가요? 지금 그 쓰레기 소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4 과거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에 그 부분은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목동보다 마곡의 그 발전 용량이 왜 크냐 하는 부분을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데 집단 에너지 지역 냉난 방향 시설은 사실은 그 열 생산이 주입니다. 지금 그 목동의 그 시설은 시간당 541기가칼로리의 그런 그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마곡에 이제 최종 그 들어서게 되는 그 시설 용량은 이제 326기가칼로리, 한 60% 정도 수준. 그러니까 목동보다 굉장히 작은 그 규모입니다. 오히려 작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열 생산 기준에 했을 때는 저 작고요. 다만 그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목동 열병합 발전소는 그 80년대 처음 이제 그 계획이 세워진 이렇게 저 가동이 됐는데요. 그때 목동 신시가지 26,000세대를 사실 대상으로 해서 그 용량이 결정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마곡은 지금 현재는 이제 65,000세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75,000세대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마곡 지구에 대규모 LG 사이언스라든지 대규모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히려 목동보다 마곡 지구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큽니다. 그만큼의 더 열이 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열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걸맞게 거기에 발전 용량도 이제 결정되는 건데요. 발전 효율이 좀 그때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발전 그 용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은 왜 하필 강서구고 왜 하필 이 마곡이냐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열병합 발전소를 마곡 레포츠 센터 인근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 끝으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서 마곡 지구는 거기에서 자급자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목동 양천 쪽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당초는 사실은 마곡 택지개발지구 안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주민분들의 의견을 이제 받들어서 지금의 현재 그 물재행센터 그 인근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다른 그 저 집단 시설보다 지역남북 시설보다는 훨씬 더 먼 거리에 위치하는 그런 좀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너지공사 문경성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